안녕하세요. 월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간편장부, 복식부기, 그리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과 기준은 예를 들어 몸무게라고 하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간편장부거나 복식부기거나,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단순경비율이거나 기준경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둘은 나누는 기준이 아니고 이 네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복식 대 간편, 그러니까 간편 대 복식, 그다음 단순 대 기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매출액 기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업종별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도소매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 숙박, 음식점, 뭐 이런 곳들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저희와 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뭐 감정평가사, 변호사, 의사 등등의 경우에는 7,500 이상이 되면 무조건 복식 의무자가 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액에 상관이 없이.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 저는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나누는 기준은 2017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총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2016년도, 지금 이번에 2018년도 5월 달에 곧 얼마 안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7년도 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 기준경비율을 나눌 때 2016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3억 이상 정도 되면 저희와 같은 공인회계사한테 세무대를 맡겨서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소매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이상이 되시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3억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영세한 거니까 그때는 그냥 간편장부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간편장부는 가계부 쓰듯이 뭐 발생일자, 그 다음에 금액, 항목, 그 다음에 뭐 거래처,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 쓰듯이 쓰는 게 간편장부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만들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막 만드는 시간에, 그 시간에 영업을 더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복식부기 간편장부의 기준은 장부를 기장할 경우에 간편장부를 기장할 것인가, 복식장부를 기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도소매라고 하면 3억 이상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3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기준경비율하고 단순경비율을 나누는 기준은, 이거는 추계신고시, 즉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의 상품을 매입했고 인건비가 얼마나 발생했고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그냥 세법상 정해져 있는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추정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저희가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장부를 기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로 나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낼 때는 이 사람이 기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너가 만약 기장을 했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고, 만약에 네가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야, 혹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야 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업종별로 이렇게 보시면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2016년도 매출액이 없는데 2017년도 매출액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신규 사업자는 복식과 간편을 나눌 때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래 너는 처음 사업을 했으니까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계부 작성하듯이 간편장부를 해도 된단다 라고 기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편장부가 되는 거고요. 신규 사업자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눌 때는 작년도 매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2017년도에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나누는데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복식과 간편을 나누는 기준으로 단순과 기준이 구분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다.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그냥 일단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다. 라고 보시고 내가 기준인지 단순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 매출액 기준 요거를 보시고 요거에 따라서 기준 경비율인지 단순 경비율인지 나누시는 거예요.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보면 주변에 되게 힘든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도 많고 변호사님들도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왜 이 제도를 전문직 사업자한테 배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전문직 사업자는 이제 기장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는 이제 복식부를 다룬 사람이니까 너가 기장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사업자는 이제 복식부기 무조건 직전연도 수익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만약에 추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장부 기장 안 할래. 왜 내가 장부 기장을 해야 돼? 귀찮아. 나 신고 안 할 거야. 세무대리인 아까워 안 써.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추계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추계 신고를 하면 왜 안 되냐?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이제 붙게 되는 거고요. 간편 장부 대상자도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 추계 신고라는 거는 추정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20%예요. 세액의 20%. 예를 들어 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은 그냥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나오시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결손이 났는데 단순이나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는 결손을 절대 인정해주지 않아요. 특히나 결손이 나신 분들이야말로 기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손금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2월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결손이 나신 분들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결손이 났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처음부터 어떻게 기장을 하느냐.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무조건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산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우에 따라서 비장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2017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 매출액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월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밖에 벌지 않았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매출액 기준이거든요. 수익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영세하다고 봐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그다음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인 등 같은 경우가 연말정산을 하시는 그런 사업소득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기장을 하시면 뭐가 좋으냐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제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네. 그런 경우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그러면 기장세액 공제 20%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건 저희한테 기장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간편이건 복식이건 다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20%의 기장세액 공제를 받아주는 게 절세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사업자 분들이에요. 결손이 난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신다거나 그래서 결손이 나신 분들은 저희는 2월 결손금을 신청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내년도에 2월에서 그 2월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납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손실을 냈다가 이거 겨우 메꾸는데 세금으로 다 내. 이런 경우를 조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그 다음에 복식부기. 그리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거는 어떤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단순 대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한번 1차 해야 되고요. 내가 간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추계를 할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이렇게 구분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준과 단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인의 그 안내문 유형을 확인해가지고 신고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